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예. 저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범죄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완전히 별개의 사건, 즉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문에서 핵심 내용, 또 특히 중요한 내용이 제외될 경우에는 이에 상대방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이걸 없앤다면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은 법리상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죄는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있다. 이건 개변입니다. 저는 그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진환 변호사가 그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을 했습니다. 내란죄는 증거조사를 엄격히 해서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국가적 위기도 길어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란죄 관련해서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하다 보면 헌법재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즉 탄핵재판의 스케줄을 임의로 앞당기기 위해서 당사자가 다툴 권리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버젓이 탄핵소추문에 결의를 올려서 탄핵소추를 해놓고 이제 와서 처벌 규정이 없는 다른 법 규정만 판단한다면 이것은 최초 탄핵 소추할 때 판단 요소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사 소추할 정도의 큰 법률 위반을 했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해왔고 국민들께 그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한 달 내내 내란죄 관련된 얘기만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내란죄 관련된 주장들이 난무했는데 이제 와서 뺀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좀 우려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4월 18일이면 지나갑니다. 근데 재판 일정이 재판관의 임기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든 탄핵소추문의 법적 쟁점을 줄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고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탄핵소송은 일부 이 내란죄를 빼는 건 일종의 탄핵소송의 일부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인 국회가 동의해야 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이게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